2021년 11월 2일 중국의 테니스 스타 펑수아이는 웨이보에 장가오리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긴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약 20분 만에 삭제됐고 펑수아이는 몇 달째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펑수아이의 신변 불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러자 중국을 대변하기 위해 한 사람이 나섰다. 바로 중국이 세계와 말싸움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 후시진 환구시보 총편집인이다. 정보통을 통해 펑수아이가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후시진은 펑수아이 폭로로부터 약 2주 뒤 트위터에 이런 글을 쓰고 펑수아이가 식당에서 사인을 해주는 영상을 올렸다. 중국 정부에 의해 펑수아이의 안부가 조작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후시진은 다음과 같이 비꼬았다. 중국의 한 해 서방 언론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제가 올린 영상 속 여성이 가짜 펑수아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놀라울 지경입니다. 성폭력 고발에 대한 검열을 정치적 이념과 반중 정서에 관한 이야기로 돌려버리는 후시진의 화법은 매우 익숙해 보인다.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논란은 묵살하고 이를 지적하는 이들에게 나를 세우는 중국의 모습과 겹치기 때문이다. 중국에 맞서는 이들을 모욕하며 도발하는 늑대 전사들이 등장한 것은 최근이지만 후시진은 10여 년 전부터 그 일을 해왔다. 늑대 전사들의 시초이자 영감의 원천인 셈이다. 그는 중국의 업적은 칭찬하면서 당국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드러내기 어려운 외교 사안에 대해선 상대국을 마음껏 비난해왔다. 그는 영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며 멜번은 계집애처럼 취급할 것이라 경고했다.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호주를 가리켜 중국이란 신발 바닥에 붙은 껌이라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보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때인 2017년 9월에는 한국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망언을 쏟아냈다.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 극단적 애국주의 발언으로 유명한 후시진은 중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다수 중국인들은 만리 방화벽으로 해외 사이트 이용이 제한된 것과 달리 그는 트위터에서 45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며 활발히 활동한다. 그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초기부터 추구해온 프로파간다 전략을 그대로 구사해왔기 때문이다. 후시진이 중국 공산당의 나팔수를 일찍이 자처한 데는 서양 언론에 대한 그의 질투심과 열등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바디언은 해석했다. 후시진은 1960년 베이징의 한 가난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베이징 외국어대에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한 그는 러시아어와 영어에 능통했다. 1989년 테난먼 광장 시위에도 참가한 그는 테난먼 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학생들의 순진함과 정부의 미숙함이 초래한 비극입니다. 후시진은 테난먼 시위 이후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에 입사했고 1993년엔 환구시보라는 주간지를 창간하며 수익 창출에 나섰다. 후시진은 자서전에서 보스니아 전쟁 취재를 위해 해외로 파견됐다. 다음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밝혔다. 중국 기자는 왜 각광을 못 받을까? 파견 이후 베이징으로 돌아온 그는 국제부에서 일하면서 국제뉴스를 중국과 엮어내기 시작했다. 그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1999년 5월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폭탄이 세르비아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강타하면서 중국 기자 3명이 사망했다. 미국 측은 사고라고 말했지만 중국인들은 고의적인 공격이라 여겼다. 환구시보는 해당 사건을 테러로 규정짓는 기사를 내면서 독자들의 반미 정서를 키웠다. 환구시보의 인기는 고공행진했다. 국수주의가 곧 돈이 된다는 후시진의 논리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환구시보는 중국 인기 소셜미디어 위챗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언론이고 후시진은 그 언론의 영혼을 불어넣는 장본인이다. 홍콩 성도일보는 조만간 후시진이 은퇴하고 인민일보, 논설부 부주임인 판정웨이가 사장직을 신설에 부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은퇴설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그가 중국인들의 호전적인 민족주의를 키워온 늑대 전사 언론인의 전형이란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